다음은 뉴스프링님께서 선구자 방송에 보내온 이메일에 대한 답장입니다. 그간 마음고생 많이 했었군요.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기 어려웠을 텐데 들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뉴스프링 씨가 당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또 다른 어느 여성분과의 제보 통화로 알고 있으며 그 여성분도 수많은 돈을 은행권에서 교묘하게 사기를 치면서 피해를 입고 있는 분인데 이분도 은행과 법조계가 결탁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분이 하는 말이, 아니 이 여성분이 하신 말이군요.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얼른 불법이든 사기쳐 배불리 먹어두는 게 최상이라는 듯이 마구잡이의 불법들을 행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던데, 사실 그런 것처럼 보이는 대한민국의 곳곳이 불법과 사기와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지금 엉망인 거예요. 은행은 은행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은 검찰청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이 나라가 꼴이 너무나 어렵게, 정말 제가 지금 3년, 5년 동안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데 너무나 이 세상이 혼탁해지고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정이 뭔지 정말 나라가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요번에 선거도 그렇습니다. 그 모든 방송을 다 장악을 하여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국민들의 그 선거의 어떤 그 투표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조사연화에 그 사람들까지 다 동원하여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정말 너무나 시민으로서 걱정이 됩니다. 은행은 지금 연체율을 조작하여서 은행의 어떤 실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연체율까지 조작한 그거를 갖다가 개인의 어떤 통장까지 조작한 거를 법원에 3년 동안 싸워도 그 법원장이며 판사들이 그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검사들은 검사들대로 조사도 안 하고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될 줄은 정말 너무나 이 한 시민으로서 가슴이 애끓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분통하며 일이라는 것은 그 삶에 어떤 희망을 주는 일인데 정말 어떻게 그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자살률은 늘어나고 정말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이런 심정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국민들의 눈만 속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행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나라로 삼으시려 한다면 이대로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서 한 번쯤은 매를 맞아야 할 듯 싶습니다. 홍아무개 전도사 그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프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나도 사악한 존재인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경계하고 그에게 속지 않도록 알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태평에 김일성, 정충제와 같은 경우처럼 말입니다. 뉴스프링 씨가 정충제든 백준흠 씨든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 경우에 대해서는 알려드릴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뭣도 모르고 태평에서 방송한 금독을 방송을 모 유튜브 방송에 양해를 얻어 편집해서 총 6편으로 올려놓았었습니다. 제법 관심들을 가지고 시청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 후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서 백준흠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영상 올린 것에 대한 항의를 받았었습니다. 요지는 유튜브라도 어떻게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자기를 만나보고 올리더라도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처럼 파헤쳐볼 요량으로 만나기로 하고 일단 올린 것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에 선구자 방송만이 아닌 다른 분 두 분도 함께해서 방송 관련자가 3명이 백준음 씨를 커피숍에서 만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은 부산 문현동 금 사건이 문재인과 연관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백준음 씨의 답변은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고 그에 대해 저는 실망스럽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 건이 문재인과 연관이 있어야만이 싫어하는 문재인을 증오하고 더욱 표적으로 삼아 나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 없다고 하니 김이 빠지는 대답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연 범인이 올바로 대답을 하겠느냐고요. 그렇지만 백준음 씨가 들려주고 보여주는 자료들을 통해서 금방 그 사건이 사실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구자 방송을 비롯한 다른 유튜브, 봉주루, 영우, 태국사랑 등의 방송들도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태평이 금독을 방송에 관해서 거짓말 방송을 하고 백준음 씨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태평TV에 대항하여 백준음 씨 편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유튜브사에 대해서 신랄한 음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 방송을 하고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유튜브사는 태평TV나 백준음 씨와는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관계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반하여 시청자들은 백준음 씨와는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입장들이지만 태평TV 쪽에는 벌써부터 구독자로 참여하고 많은 방송들을 통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친태평TV적인 분위기로서 이해관계로 본다면 태평TV에 쏠려있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상당수 있었던 관계여서 양쪽의 이야기 중에서 백준음 씨 측의 주장과 설명을 수용하기보다는 태평의 방송에 치우치게 되는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즈음에 선구자 방송을 비롯한 몇몇 유튜브 방송이 집중적으로 태평의 거짓 방송에 대해 조목조목 방송을 하다 보니 이미 세뇌되어 있는 분들에게 혼란이 온 것이고 빠져들기 직전의 분들은 판단이 빨리 서게 되어 빠져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튜브사는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떳떳한 상태에서 방송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백준음 씨의 주장과 자료들 제시가 옳았다는 것은 그동안 선구자 방송을 통해 나간 영상들을 뉴스프링 씨가 보셨다면 충분히 백준음 씨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라고 직함을 불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모를 리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정충재 씨가 보았다는 영상 금괴가 담긴 자료에 쓰여진 이등충이라는 한자어가 적힌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왔지만 지금까지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매우 중요한 영상입니다. 정충재 씨가 진실을 말하고 있느냐, 거짓을 말하고 있느냐에 시금석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정충재 씨 측에서 가지고 있을 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 영상은 존재하지 않은 영상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하지도 않은 영상을 마치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말해오고 있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금도굴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도
넘어가고 있지를 못하는데 태평TV는 정충재를 통하여 금도굴이 되어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등 또 나아가서는 현직 국회의원 300명이 연루되어 있다고 발표를 하고 노회찬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고 국회의장의 동생과도 그렇고 또 모 연예인의 부친, 모 공무원과도 연관이 있다고 언급하고 일전에는 홍준표, 조원진 의원 등도 의심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듣자 하니 중국의 시진핑 연루설도 나왔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뉴스프링시는 일련의 이런 시나리오가 믿어지시는지요? 금괴가 담겼다는 자료 자체가 거짓인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금괴와 연루되어 나눠 먹었다는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 외에도 백준흠 씨 측에서 반박하며 수십 가지의 의혹들, 의문을 제기한 사안들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면 포상금을 주겠다고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들도 지금까지 단 한 건에 대해서 심지어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정충재, 김일선 씨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 사건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인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금을 나눠 가졌다는 인물들의 증언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도 이것은 확실히 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면면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충재 씨와 김일선 씨의 태평은 우리 우파 국민들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금도굴 사건과 연계시켜서 자극을 시키고 있어 왔습니다. 저놈들을 때려잡을 방법은 이 문현동 금도굴을 파헤치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많은 우파 국민들이 현혹이 되어 매몰되어 왔던 것입니다. 선구자 방송을 비롯한 몇몇 유튜브 방송은 이런 우매하신 우파 국민들의 판단 부족 상태에서 댓글상에서 많은 비난과 공격과 인신 공격을 받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어 심적으로 속상한 상태에 있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충재와 백준흠, 그 둘의 사적인 문제인데 왜 끼어들었느냐, 여기서 빠지라는 등 이해 못할 글들을 남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단순한 그 둘의 문제만은 아닌 것입니다. 방송은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태평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태평을 지지하는 말들을 서슴없이 해대었습니다. 선구자 방송은 부산 문현동 금 사기 사건으로 정의하였던 것은 이미 이 사건은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시켰던 사안으로서 우선은 그 매장물 발굴에 관여했던 수십 명의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심적 피해를 입혔으며 현재까지도 그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파 국민들에게는 후원 사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금도굴 사건을 파헤쳐서 문재인을 끌어내리자는 말로 우파 국민들을 끌어들여 왔던 것이고 이 내용이 소설 같으니 이것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펀드 기금에 동참해 달라고 하는 사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들은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들은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현재도 미국에 가 있는 것은 그들이 말하기를 백준흠의 살해 위협을 느껴 미국으로 피신해 갔다고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고소를 당해 미국으로 도망한 것이 팩트일 뿐입니다. 선구자 방송이 백준흠 씨 측 입장에서 방송을 지속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선은 부산 문현동 금 도굴 건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이에
태평의 방송을 통해 속고 있는 우파 국민들이 사기 사건에서 빠져나오고 더 이상 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훗날 깊이 빠졌다가 사기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신 분들이 더 이상 믿을 사람들이 없다고 애국이라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상태로 빠지는 분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고요. 또 한 가지는 백준흠 씨는 천연 항암제와 관련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연 항암 주사제를 속히 한국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드려야 할 분입니다. 유럽에서는 신약을 보통은 7, 8년 걸려서 사용 허가 여부를 결론 내는데 이 SB 항암 주사제는 6개월 만에 통과했다는 것은 이 항암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제가 한국에서는 허가 취소를 최근에 식약처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 국민들로서는 벼락 같은 소리이겠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내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우리는 이 항암제가 국내에서 전면 시판되도록 도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금독을 이야기보다 수백, 수천, 수만,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일 테니까요. 끝으로 뉴스프링님도 궁금해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연 선구자 방송은 백준흠 씨 측 지지 방송을 하면서 금품을 받은 것은 없었을까일 것입니다. 물론 뉴스프링님은 선구자 방송을 믿겠지만 이 메일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주는 계기가 된다면 알려주는 의미에서 언급을 하는데 초기에 백준흠 씨를 만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단 한 푼도 받은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태평 쪽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만연되어 그것이 마치 정의이고 당연한 양 조성되어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렴 결백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옥에 던져져 하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안타까워하고 심지어는 그 일로 심신의 병까지 나신 애국자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님처럼 동일한 심성을 가진 분들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구자 방송이 그러하고 이를 알리는 일에 나서고 있는 다른 분들도 그러할 테니까요. 저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백준흠 대표님에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뉴스프링님에게 보내는 메일을 통해서 처음으로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일이 매듭 지어질 때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선구자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면서 백준흠 대표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단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는 10월 7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초청하는 자리에 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천지창조의 하나님,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준흠 대표님을 통해 또 다른 크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 단 한 가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정충재는 그 헛소리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에 조금도 과장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짓